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직업과 아들의 진로와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명식이 엄마의 사주 블루칩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들의 사주 명식입니다. 자, 그러면 엄마와 아들의 사주 명식 원국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하고, 두 번째, 평생 대운이라고 하지요. 엄마와 아들의 평생 대운은 어떻게 흘러갈까? 마지막으로 올해가 2021년, 내년이 22년, 그 다음에 23년, 24년, 25년 과연 상승운과 하강운은 어떻게 흘러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종합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엄마의 사주 명식 병인년, 신묘월, 무오일, 무오시가 됩니다. 자, 일단 그릇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격이라고 하죠. 자, 월지의 묘목이 천간에 투간을 하지 않았으니까 정반격입니다. 다르지요? 자, 정반격에 인묘 방국을 짜고 있지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반격에 인묘 방국에 인호 합화를 하고 있죠. 천간에는 병신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화력이 좋다. 대인관계가 좋다. 그 다음에 무를 야민이라고 하죠. 야민살을 2개나 가지고 있다. 기운이 크다. 지금은 주특기는 이제 스포츠죠. 보디빌더, 육체미, 이런 쪽, 운동 쪽인데요. 자, 그 다음에 사주상 특징을 보겠습니다. 편관과 정관이 혼잡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 정인이 역시 인성이 혼잡되어 있다. 관성 혼잡과 인성 혼잡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자, 이 편관은, 무토일가의 편관은 배우자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배우자 자리에, 여기가 이제 주인공이지요. 이 여자분의 배우자 자리에 어머니, 엄마가 앉은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이 편관은 배우자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 결혼, 초혼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정관, 묘목을 만났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재혼에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 파혼 가능성이 높은, 이것이 바로 일지에 인성을 깔고 있을 때. 그런데 정관격의 억부용신은 인성이죠. 그러니까 이 목 정관격의 억부용신은 병화, 오화, 이것이 억부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바로 이 분의 수호신이다. 구세주다. 후원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어머니는 이분이 이 사주의 주인공이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호신, 즉 용신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뚜렷한 것이 이 신금입니다. 이 사주 명식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게 이 식신상관입니다. 일명 상관이라고 하죠. 화토상관. 자, 상관의 동태를 잘 봐야 됩니다. 상관에 뿌리가 없지요. 신금의 뿌리가 어디에도 없다. 이 식상이 뭡니까? 식신상관은 뭡니까? 재성을 끌고 오죠. 돈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 지금 힘이 없다. 이것을 파묘상관이라고 합니다. 파묘상관.
파료상관이 뭡니까? 일단 상관은 있기는 하지만 이 상관을 잘 쓸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대운에서 이 금이 와야만 됩니다. 왜냐? 여기에 병신합까지 하고 있죠. 강한 병화가 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병화가 병신합을 뿌리도 없는 신금 식상을 잡아채가지고 날려버리는 형국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일반 직장 생활은 안 된다. 일반 사업도 안 된다. 그러면 특수 재능을 가진 직업, 이를테면 뭐 보디빌더라든가 육체미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일단 특별한 직업, 그것이 바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편인과 정인이 용신이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수행, 마음 공부, 인성 공부, 사람 공부, 사회 공부, 신 공부, 이런 어떤 할인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야 됩니다. 왜? 일반 장사가 안 되지요.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왜? 식상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 일명 상관상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관이 지금 기진맥진 한 상태지요. 정확히 말하면 파료상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재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이 없다. 사주에 어디에도 물이 없고 지장간조차도 지금 물이 없지요. 그러면 이 사주가 발복하기 위해서는, 상승운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과 물이 와야 됩니다. 용신은 화가용신이지만 1차적으로 상관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재성이 살아야 현실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면 수재성이 지금 정해대운입니다. 33세부터 42세 사이에 정해대운입니다. 자, 23세부터 33세 사이에 무자대운 어떻습니까? 다소 부정적이지. 이 무자대운 같은 경우는 좌오충을 하지. 이 수가 보완이 되는데 재성이 없는 사주에 물이 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마르지요. 좌오충으로 이 강한 화기운에 이 자수가 증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운 때 결혼을 했으면 파혼을 할 것이 상당히 일단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게 됩니다. 자, 33세부터 정해대운은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정화는 억부용신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상관을 정화가 화극금으로 식상, 먹을 복을 녹여버립니다. 생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 정화가. 이게 뭡니까? 정화라는 것이 인성, 바로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먹을 복을 대신해 준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뭐 생활비를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33 정화는 인성으로서 인성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분은 이 어머님에게 도움을 받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식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독립심을 잃어버리면 마마거리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해수대운이 오면은 또 살아납니다. 해수대운이 언제까요? 30대 37, 8 정도. 이제 정해대운이 요게 정해대운의 전반기 후반기라고 보면 정해대운의 후반기부터는 현실 감각이 살아납니다. 토국수의 이 해수는 아주 좋습니다. 왜? 오중 정화, 여기 오화와 해수는 갑기합을 하지요. 지장간에서. 이것도 갑기합을 하지요. 정임합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유리해진다. 이 해수부터는.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현실 감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 먹을 것을 내가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43세부터
병술대운입니다. 자, 병화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금을 원국에서 병신합을 하고 있는데 식상, 먹을 복을 채가고 있는데 병화가 완전히 다시 한번 묶지요. 상관을 병화가 병신합으로 묶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술토는 어떻게 됩니까? 오수라파, 오수라파, 묘수라파 완전히 인옷을 화국으로 변해지요. 그럼 완전 공부입니다. 화인성으로 갑니다. 천간지지가 완전 이러한 그러니까 일반 직장, 일반 사업은 안 되고 이게 바로 이런 사주가 종교라든가 무속인이라든가 이런 할인업 쪽에 완전히 귀의하는 겁니다. 뭐 스님이 된다라든가 비구니가 된다라든가 특히 이런 경우에 43세 전후에 이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지금 이제 앞으로 뭐 5, 6년, 6, 7년 후에 병술대운이 만나면 이 속세와 절연을 하고 완전히 어떤 무속인의 일을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 특별한 직업으로 이제 전생의 까르마, 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3세부터 상승운으로 발복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간성도 살아나고 간성 이게 뭡니까?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정관을 만나게 됩니다. 단 이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가족의 찬성이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을류대운과 갑신대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식상이 살아나죠. 물론 이 술토도 술중 신금이 있는데 이 식상이 천간의 상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죠. 유금에 걸록지에 그 다음에 신금이 제왕지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53세부터 72세까지는 전성기가 됩니다. 이때는 돈과 명예 많은 것을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너무 돈 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키우다 보면 물리가 터집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상승운으로 발복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장래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식상이 고립이 되고 무재성 사주에 정평관이 혼잡되고 인성까지 혼잡되면 투잡, 쓰리잡 여러 가지로 진로 고민이 될 텐데 고민될 거 없습니다. 누구나 전생에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다 좋은 것 같아도 일단 분석해 보면 똑같습니다. 전부 일단 인생의 파도가 친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력을 채우다 보면 내면의 내공을 다지다 보면 돈과 명예와 직업과 배우자는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좋게 딸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신축년, 올해는 괜찮습니다. 왜? 신금의 식상운이 살아나죠. 식상이 살아나면 재성을 끌고 옵니다. 식신생재로. 그러면 의지했던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축중신금도 있고, 그래서 식상이 살아나는 시기가 이 사주는 가장 발복을 합니다. 내년 어떨까요? 2022년. 자, 인묘방국에 인묘방국, 인묘진으로 가면 나름대로 그 직장,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나의 위치가 확고해집니다. 그 다음에 수익도 생기죠. 임수, 개수가 뭡니까? 토극수, 좀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이 사주는 상당히 그 비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그 현실적인, 왜? 대운에서도 태수, 재성으로 가죠. 세운에서도 재성이 오게 되면 재성이 뭡니까? 돈도 되고 재물도 되고 현실 감각이 든다. 24년도 진중개수가 있죠. 그래서 22, 23, 24 여기는 내 자리가 확보가 되고 현실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보고 25년부터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사오미, 화인성운에는 부족한 공부, 아직까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면의 탁한 기운을 빼고 맑은 기운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려면 양질의 동영상도 많이 보고, 인성 강의, 명상 강의, 마음 공부 강의, 특히 사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르게 될 수 있는, 사람을 돈으로만 보지 말고 사람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목전에 이익에만 몰입하지 말고 골몰하지 말고 널리 사람과 사이를 이롭게 하겠다라는 홍익 이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것이 대자연 천지인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부경의 원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중학생 아들로 갑니다. 정혜년 15살이지 올해. 병호월 정유일 갑진시로 갑니다. 자, 한번 그릇을 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운동, 유도 선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났으니까 거울록격이지요. 자, 거울록격에 지금 정화, 병화 상당히 강하죠. 이러한 학생 같은 경우는 공개 칭찬, 비공개 지적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 비경급제가 이렇게 강하다는 건 뭡니까? 자존심이라든가 자기만의 자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화일간의 천을기인을 2개나 깔았지요. 정유일주는 아주 복받은 일주입니다. 60갑자 중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금이 천을기인인데 이게 편제를 깔고 있고 진유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편제가 진유금. 나이가 들수록 젊어서는 큰 부자가 되지 않으나 초년, 청년, 장년부터는 장년, 중년, 말년으로 가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해수는 뭡니까? 정화일간에 이것도 천을기인입니다. 조상이 돕는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해수가 정관이 고립된 형국이지요. 수국화. 그런데 이 해수와 오화는 해중간목과 오중기토, 갑기합을 하고 있다. 정임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수국화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암합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어쨌거나 정화가 천을기인을 2개씩이나 깔고 있다. 이것은 귀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정화, 오화, 유금은 장인정신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도를 하게 되면 국가대표 상비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 해수가 이 관성이 조금 더 강화되는 시기, 이때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대운에서 보면 지금 9세부터 18세까지는 다소 사화대운은 이 뜨거운 계절에 태어났는데 이 사화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초년은 상당히 좀 불리한 운이다. 아버지 복도 없고 대체적으로 불리하지만 19세부터 이 진토가 오면 조열한 사주지요. 정화, 오화, 정화 아주 더울 때 태어났는데 진토를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천수라는 책에 보면, 적천수라는 명리 책에 보면 화취승용이요. 이렇게 화가 치솟을 때는 용을 타라, 용진자 최고의 운이 됩니다. 요 사주 명식은 19세부터 28세가 전성기가 됩니다. 29세 이후에는 이 평관과 정관이 오면 유도 코치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교수, 교사, 강사 쪽으로 남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성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운동을 하다가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가게 되면 대학 교수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세부터 돈이지요. 49세부터 신금, 경금,
정화일간의 화급금 편제 축종신금까지 화급금. 그래서 젊어서는 명예, 메달, 뭐 국가대표 이런 명예가 꿈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는 49세 이후에는 재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왜냐? 자, 화토 상관생재가 되죠. 상관생재가 되면 돈이 가는 길을 잘 합니다. 돈 냄새를 잘 맡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관폐인이 되죠. 정인과 상관이 상관폐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운동할 때 운동선수지만은 두뇌 회전 능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의리도 있고 자존심, 뚝심도 있고 친화력도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자, 내년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년 2022년이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그러면 요 아들은 정화일간입니다. 연월일시의 정화일간이 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수가 천간의 임수로 투간을 합니다. 이 정간이 투간하면서 이 임수와 이 아들이, 이 유도 선수 아들이 정임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간이 본인이 정관을 만난다라는 것은 합격, 중학교 3학년 때 원하는 고등학교 합격, 그 다음에 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수상을 할 수 있고 내 명예가 내년에 급속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까지도 여기에 뭐 인성까지도 인묘진 인성까지도 이제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 단계 기술이 유도 기술이라든가 이 본인이 하고 있는 기술이 한 단계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계묘 여기도 괜찮지요. 물론 여기서 뭐 정계충 하지만은 지지에서 묘진목이라든가 해묘목으로 튼튼해지죠. 그래서 일단 이 사주는 관성이사라는 22, 23년 그 다음에 24년에 진중 개수 역시 22, 23, 24 이 3년은 일단 상승운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19세에서 29세 사이에 이 진토는 양날의 칸입니다. 조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사주 원국의 연지에 있는 정관과 진의 원진, 상관 정관을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부터 28세 사이에 이때 이제 진로 변화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게 됩니다. 아니면 소속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체육관이라든가 어떤 감독이라든가 코치라든가 여기에서 큰 변화가 한번 있을 것이다. 진로 직업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때 요 진토는 양날의 칼이 됩니다. 19세부터 28세 그리고 29세부터 49세까지는 완전히 자리를 잡죠. 이 이 정관이 투간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확관대 진로가 쓰는데 19세부터 28세 사이에는 진로 직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49, 59, 69 여기부터도 이제 괜찮죠. 완전히 관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해자축 여기는 돈과 명예 49, 59 여기는 69까지 돈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 그래서 공부로 성공할 학생이 있고 이와 같이 비경법제가 강한 경우는 일반 직장 생활이 안 됩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들어가도 3년 안에 때려치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특기와 재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는 예체능 그러니까 체육, 음악, 미술 이런 쪽으로 가서 유학을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경우는 유학, 왜? 화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 이런 유학을 해도 좋고 아니면 대학원을 가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말년에는
상당히 뭐 체육관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남자. 그러니까 남학생이나 남자를 상대하는 직업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체육관을 차려도 되고, 그 다음에 코치나 감독을 해도 되고, 충분한 그 역량이 됩니다. 아주 천을기를 2개를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화력도 상당히 괜찮지요. 의리도 좋고, 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내가 가야 할 바를 확고히 정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뭐 결혼해서 이 가정 생활을 화목하게 그야말로 인꼬 부부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식은 저절로 부모를 닮아서 잘 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이념입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국가대표 유도 선수, 스포츠맨이 돼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호미기념의 가치관이 있어야 국가대표. 국가대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항상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 이런 가치관과 명분이 뚜렷할 때, 예, 그 하늘에서 천복이라고 하죠. 예, 천지인 하늘의 법칙은 항상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킬 때, 이때 비로소 하늘이 감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엄마의 직업 고민 해결과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아들의 진로, 운동을 하는 이 우리 아들이 과연 국가대표라든가 이 일신후일신 일치월장에서 성공가도를 다닐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엄마와 아들이 그야말로 뚜렷한 아주 아름다운 명분과 가치관으로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아주 모범이 될 것을 축원하면서 오늘 심사론자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